보셔요. 지금 우리가 지금 중국 어깨 위에 올라가서 지난 한 30년을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10년 전부터 반도체 빼놓고는 우리가 파는 게 줄어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 진실의 순간을 직면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안에 아직 없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자꾸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경제 얘기 좀 해볼게요.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경제 얘기 나오시면 되게 지겨워하시면서도 경제 얘기 안 나오면 또 되게 서운해하세요. 경제 얘기. 자, 이번 주 굉장히 우울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그 가을부터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경제가 올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한다. 적어도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다. 상저하고, 물론 상저하고라는 말을 해서 상저하고가 된 적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올해는 그렇게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되면서 그 중국 경제가 나아질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 수혜를 볼 거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나아지면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두 가지 팩터, 중국 팩터하고 반도체 팩터, 이 두 가지가 나아지면 우리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나온 많은 뉴스는 그 4월까지 중국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중국이 생각보다 별로예요. 생각보다 별로고, 그래도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것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수혜가 또 별로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거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좋아지는 시점이 한 1분기 정도 뒤로 밀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반기가 아니라 가을이나 돼야지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겁니다. 근데 당장의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국이 별로 안 좋아졌고,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보다 별로 안 좋고, 그 좋아지는 것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이 또 생각보다 안 좋고, 두 가지가 우리 경제에 그 시사하는 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많은 신문들이 이 우리나라 이렇게 과거 10년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사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자, 보시면 중국 경제활동 재개 리오프닝에도 한국 경제 시름이 깊다. 이게 중앙일보에서 이제 기획 기사를 썼는데 잘 썼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1분기 4.5% 성장, 이 숫자만 보면 괜찮은데 문제는 4월 달부터 이게 꺾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꺾인다. 별로 많이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그나마 또 너무 빨리 꺾인다. 근데 그 1분기 동안 좋았던 것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또 별로 효과가 없다. 오히려 줄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경제가 그동안 수출보다 이제 내수를 위주로 성장하면서, 수출을 하면 그 중간재를 우리가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이 수출보다 이제 내수 중심으로 가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수혜를 별로 못 입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효과가 거의 없는 건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큰 것도 있지만 중국 제조업이 기술력이 좋아져서 우리나라가 이제 별로 팔아먹을 게 별로 없어졌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올해 뭐 상저하고냐 아니면은 4분기부터 좋아지냐 이런 문제보다 구조적인 문제. 우리가 중국에 기대고 있는데 중국이 저렇게 별로 뒷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뒷심이 없는 중국 경제가 그래도 좀 올라가면 우리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혜택을 보는 구조가 소진됐다.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문제죠. 보시면 자, 약발, 중국 리오프닝의 약발이 기대에 못 미쳤다.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불안한 시선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이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없는데 그마저도 너무 빨리 끝나간다. 이게 지금 중국 경제입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는데요, 중국이. 그러니까 그동안 부동산 개발로 그 돈을 땡겨 써서, 빚을 져서 땡겨 써서 성장했는데 이제는 부동산 경기도 꺾이고 중국도 이제 예전처럼 막 돈을 땡겨 써갖고 빚을 져갖고 성장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람에 이제 뭐랄까요, 진실의 순간이 온 거죠, 중국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08년에 그 금융위기 때는 중국 때문에 전 세계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됐거든요. 이번에는 그러기 어렵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중국 경제가
다시 꼬꾸라지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1%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1.6이었는데 지금 1.4로 내렸는데 중국이 빨리 꼬꾸라지면 1.1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한국은행이 지금 예측을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요거라는 거죠.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그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다 나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나라가 중국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지난 10년 잘 살았는데 대중국 수출이 꾸준히 지난 10년 동안 증가했지만 2013년과 작년 두 해를 반도체를 뺀 수출액만 놓고 비교를 하면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우리가 작년 빼고는, 작년 이전에는 중국한테 많이 뭘 팔아먹은 것처럼 나오는데 그게 반도체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반도체만 빼면 이미 10년 전부터 우리가 중국한테 팔아먹는 액수는 줄어들고 있었다. 이건 뭐냐? 이미 10년 전부터 중국이 자기들 기술력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켜서 우리한테 사가는 게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중국에 팔아먹는 10개 품목 중에 4개 품목 이런 게 작년에 이미 10% 이상 감소했고, 그러면은 대안이 뭐냐? 대안 보세요.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차이를 벌려야 된다. 그 다음에 고기술이 아니라 이 저위 중위는 다른 나라에, 아세안, 동남아시아 같은 나라에다가 수출을 다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살 길을 새로 찾아야 된다.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중국한테 우리가 맘 놓고 팔던 시대 끝났다. 그러니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중국하고의 격차를 더 벌려야 되고, 반도체 같은 거, 배터리 이런 거 더 벌려서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우리 걸 사도록 앞으로도 한동안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 차이가 안 나는 것은 중국이 우리한테 더 이상 안 사니까 그러면 다른 판로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빼먹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술력 있는 거는 차이를 더 벌리고, 그다음에 기술력이 비슷해진 거는 다른 활로를 찾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우리가 팔아먹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경제가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에 부닥치면 항상 우리가 좀 더 활력이 생기게 해서 새로운 시도들이 막 일어나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나서 그중에 실패할 거는 실패하고 성공할 건 성공하고, 지금 우리가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활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지난주에 이 금요일날 한국은행에서 우리 금리를 발표하면서 이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행 총재죠? 이분이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구조개혁,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시도들이 막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경제의 활력을 일으키는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정책, 돈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근데 이분이 이번에 이런 얘기를 아예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작심을 하고 한 건 아니고, 기자가 뭘 물어봤는데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자, 보세요. 한국 경제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렇다. 인구 구조가 너무 늙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말고 무슨 길이 있냐. 근데 정치권에서 계속 돈 풀어서 경제를 살리려고 지금도 당장 추경해라 뭐 어쩌라 이러잖아요. 구조개혁 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보세요. 노동, 연금, 교육 이런 거 제대로 안 하고 돈 풀기로 하려고 하는 거는 나라 망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세게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보셔요. 우리가 중국 어깨 위에 올라가서 지난 한 30년을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10년 전부터 반도체 빼놓고는 우리가 파는 게 줄어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 진실의 순간을 직면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해결책은 우리가 잘하는 거 더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중국하고 비슷해진 거는 다른 활로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아직 없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자꾸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사람 하나하나를 잘 키워야 되고, 교육개혁,
사람 하나하나가 역량이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노동개혁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때 내가 나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는데 라고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잖아요. 못하죠. 그 위축이 돼서. 그러지 않으려면 연금 개혁으로 노후 보장을 합리적이고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이게 다 한 세트입니다.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지금 안 하고 계속 돈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나라 망한다! 라고 중앙은행장이 이번 주에 아주 일가를 했습니다.